안녕하세요. 세길공작소 운영자 엄태호입니다. 물리학 이야기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8번째 시간에는 변이하고 속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거를 한번 그 7번째 시간에 이제 트래커를 이용해서 그 위치들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엑셀에서 한번 계산하는 작업을, 속도를 계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래커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면요. 러버밴드 카트 AVI 파일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뤘었던 거고요. 그때 저장할 때 TRK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트래커 파일입니다. 요거는 AVI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가 작업했었던 그 데이터들, 그 질점의 위치 표시했던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요. 자, 줄여보시면 지난번에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재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멈출 때까지 이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되고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위치로 다시 돌리고요. 자, 우리가 가져갈 데이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하고 x 사이의 관계, 이 데이터들만 한번 쭉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요,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복사하기죠. 20세기 최대 발명품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로 가셔서요, A1 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질점 A의 시간과 위치 사이의 데이터가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들이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 형태로 표시돼서 우리가 좀 익숙한 그냥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요,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 소수점 3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표시되게끔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하고 위치 사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 TXT에서부터요, A2에서 A2를 선택하시고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Shift 키를 누르고 B46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여기서 삽입, 그리고 차트에서 분산형을 선택합니다. 분산형을 선택해서 첫 번째 데이터들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트래커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얻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속도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 V 에버리지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해가지고 변이 나누기 시간 차이만큼 이걸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평균 속도였는데요. 30분의 1초 정도가 된다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분석할 때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델타 T하고 델타 X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DT를 한번 델타 T에 해당하는 걸 D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를 선택하시고 DX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델타 X를 계산하는 거고요. 델타 T입니다. 자, 델타 T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거였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건 나중 시간 0.033에서 빼기 0.000 이것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는 나중 속도 A4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빼기 A3을 선택해 주시면
첫 번째 시간 간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번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델타 x니까 나중 위치에 해당하는 0.03, 그러니까 두 번째 프레임 거죠. 0.038에서 0을 빼주는 그것이 바로 그 0.033, 30분의 1초 만에 이동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dx에는 는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B4번 위치에서 빼기 B3번 거 데이터를 빼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3번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2, 3번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그마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십자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십자 모양을 쭉 누르시면서 드래그를 해봅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제일 끝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끝에서 하나 앞에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0.033 이렇게 나오다가 마이너스 1.35가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끝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에 0에서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t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무엇이 되냐면은 는 쳐주시고요. 이 델타 x 값에서 나누기 그 다음에 델타 t 이 값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그러면 이때의 속도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그럼 이 속도가 언제 때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1.124라고 하는 미터 퍼 세컨드라는 속도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0에서 0.30분의 1초 요 사이에 해당하는 속도 값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을 어느 걸로 잡을 것이냐, 0일 때로 잡을 것이냐, 30분의 1초일 때를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략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때의 시간은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는 쳐주시고요. 가로 열고 처음 시간 더하기 그 다음 나중 시간 해놓고 그것의 반절 나누기 2 해주시면 그 중간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자동으로 한번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3번을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동 채우기 핸들 잡아가지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가면 속도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들을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삽입,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에서 분산형입니다. 그 다음 분산형 데이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자, 지금 올록볼록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좀 존재하는데요. 자, 좀 올려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클릭하면서 약간씩 오차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리기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태블릿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펜으로 해볼까요? 자, 마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올록볼록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만은 얘가 거의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0.8초 정도 될 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음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쭉 자유롭게 가면서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가는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걸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등속으로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갔다가 속도가 고무줄이 잡아당기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그리고 빠르기는 증가하는 거지만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반대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 속도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다시 속도가 일정해지는 그런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0.4초, 0.5초 이전에까지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요. 자, 선택이 잘 안 되네요. 네. 자, 이 구간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요. 자, 이 구간 정도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고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멈춘 시간이 대략 정지한 시간이 0.8초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는 많이 직선처럼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뭐 과연 일정한 힘이 작용한 거냐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속도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자가 이응이 빠졌네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하고 시간 사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운동이 좀 특별한 경우들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 다음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멋져지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